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무쇠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동영상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면은 영상이 되게 심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무쇠펜도 쓸 겸 밥 반찬도 만들 겸 돼지고기 김치볶음을 만들면서 무쇠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블로그에 이제 무쇠펜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글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하자면 먼저 무쇠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쇠라는 거는 당연히 쇠의 일종이죠. 쇠의 일종인데 이 쇠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연철하고 주철하고 강철 이렇게 보통 세 종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쇠가 재밌는 게 똑같은 쇠라도 안에 그 탄소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연철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제일 적은데 적은 만큼 쇠가 좀 무르고 그 탄소 함유량을 한 2%에서 3% 정도로까지 올려주면 얘가 이제 주철, 무쇠가 돼요. 우리가 쓰는 무쇠펜이 이제 이런 주철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탄소 함유량이 올라가면서 이제 쇠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근데 단단해지면 좋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단단해지는 대신에 이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되면 얘는 깨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무쇠펜을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무쇠펜이 버틸 수 있는 한도 이상의 충격을 주면은 무쇠펜이 깨지는 경우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쇠펜이 너무 강해서 깨지기 쉽다는 것도 이게 뭐랄까 금속 재료 공학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거고 우리 실생활에서 쓰면서 무쇠를 깰 정도로 그렇게 얘를 혹사시킬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깨지기 쉽다고 해서 이게 큰 단점이 되지는 않고요. 뭐 유리 냄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온도 변화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무쇠를 다시 처리를 해서 탄소 함유량을 좀 낮춰주면 얘가 이제 강철이 돼요. 그래서 강철은 좀 질기고 단단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요즘 많이 쓰죠. 그런데 강철은 그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공정이 좀 들어가니까 가격은 좀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강철 같은 경우에는 합금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스테인리스 스틸 펜이 이제 보통 강철 합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펜 얘기를 따로 한번 할게요. 그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무쇠 펜이라는 거의 재질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쇠, 영어로는 캐스트 아이언, 주철, 굉장히 단단하고 무겁죠. 두꺼우니까 이렇게 무거운데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은 무쇠가 열 보존율이 좋아요. 이거 얇게 만들면은 깨지기 쉬우니까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또 무쇠 자체가 열 보존이 좀 잘 되기 때문에 한번 데펴 놓으면 얘가 쉽게 식지를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온으로 요리를 할 일이 있을 때는 무쇠펜이 좋죠. 이거는 사실 무쇠펜뿐만이 아니고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구리펜이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코팅펜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코팅펜은 고열로 조리를 할 수가 없는 펜이거든요. 사실 고열로 조리하면 다 막 그 논스틱 코팅 다 타면서 막 연기 나오고 몸에 안 좋고 해서 코팅펜은 고열로 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요리들 그 고온에 빠르게 조리해야 되는 요리들은 코팅펜으로 조리를 못하니까 이제 무쇠펜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 펜이나 구리펜 같은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겁고 관리도 하기도 어려운데 왜 무쇠펜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큰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고온에서 조리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무쇠펜을 쓴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기는 돼지고기 짜투리살이에요. 그 미국 마트 가보면은 돼지고기 다듬고 남은 짜투리살을 이렇게 파는데 보면은 그 지방하고 살코기 함량이 비율이 한 50대 50쯤 돼서 삼겹살하고 되게 비슷한 맛이에요. 그 되게 싸게 팔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해가지고 이게 한 1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00원, 1,200원 그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잘 안 먹고 저는 이거 근데
볶아서 김치랑 같이 볶으면 굉장히 맛있으니까 저는 되게 자주 사 먹죠. 그래서 돼지고기 준비는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를 구우면서 또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무쇠팬을 예열을 하실 때는 한 중간불 정도에서 예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충분히 예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저는 주로 이제 팬 있으면 이 가장자리 이 부분 손 대보고 아 뜨거워 해가지고 손을 못 댈 정도가 되면은 알맞은 온도다, 저는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요리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어떤 게 맞다 그러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이제 가열하면서 기름을 좀 둘러줍니다. 많이 둘러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돼지고기에서 기름이 엄청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무쇠팬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무쇠팬 장점은 이렇게 일단 열 보존율이 좋다. 일단 데펴 놓으면은 굉장히 오래 간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를 무쇠로 만든 조리 용구에 딱 넣었을 때 온도가 막 훅 떨어지지가 않아요. 온도가 살짝 떨어졌다가 얘가 품고 있는 열이 워낙에 많으니까 금방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고온으로 조리를 할 때 이제 무쇠팬이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성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무쇠팬은 진짜 원시인들이 고기 구워 먹던 돌판이나 도자기, 그 국 끓여 먹던 도자기 다음에 나왔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진짜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오랫동안 써온 조리 도구예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600년대부터 무쇠 스킬렛을 썼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니까 진짜 굉장히 오래 썼던 조리 도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새로 나온 코팅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몸에 좋은 건지 해로운 건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안전한 걸 더 찾는데, 이 무쇠팬 같은 경우는 우리 조상님들이 계속 써오던 그런 펜 있잖아요. 그 무쇠 가마솥 이런 게 다 무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 측면에서 또 확인이 된 그런 재료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 올라온 거 보면은 어떤 회사 거 쓰세요? 비싼 무쇠팬이 진짜 좋은가요? 하시는 그런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저는 일단은 로찌 거를 써요. 이 로찌 회사 제품을 쓰는데, 미국 회사요.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고, 그 로찌라는 게 이제 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이나 그 통나무집 같은 거를 이제 로찌라고 하는데,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연기가 살짝 올라오면 이제 불 줄여주고 고기 넣으면 됩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굉장히 좀 와일드하고 터프한 그런 이미지예요. 나무꾼들이 이제 통나무 장작에다가 그 장작에다 불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 그냥 얹어서 막 요리해 먹고, 그런 느낌의 그 터프한 이미지가 로찌 팬이고요. 미국에서는 뭐 거의 무쇠팬 시장을 로찌가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다 로찌 팬 많이들 팔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쓰기는 쓰는데 로찌 팬이 엄청나게 좋냐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가격대 성능비가 좋아서 입문용으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르크루제랑 비교해서 어떠냐는 질문들도 많이 받았는데요. 르크루제는 프랑스 제품이죠. 그 안에 에나멜 코팅을 해서 겉에는 색칠을 해놓고 안에 에나멜 코팅해서 안 눌러붙게 만든 그런 제품인데, 저는 솔직히 르크루제 제품이 무쇠팬의 범주에 속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쇠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코팅팬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에나멜 코팅은 쉽게 깨지니까 막 다루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르크루제 제품이 좋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찍기는 되게 좋아요. 이게 르크루제 냄비 그 무쇠 냄비 가득한 거에 이제 베스트 브루그뇽 같은 그 프랑스식 소고기찜 그런 거 해서 사진 찍으면 색깔도 예쁘고 되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제가 사보진 않았고 이제 회사에 있는 제품을 몇 번 써보긴 했어요. 그런데
좀 조심스러워지니까 막 무쇠팬처럼 막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에나멜 안 깨지게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이거는 개인 차이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진짜 비싼 무쇠팬은 이제 미국 제품 중에서는 스타게이저나 필드 컴퍼니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로찌보다 가격이 최소한 3배? 4배쯤 비싼 그런 팬들인데 걔네들은 보면 시즈닝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서 나와요. 보면 얘네들은 로찌는 살짝 무들두들한 면이 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좀 한 5년쯤 써가지고 좀 많이 나아진 거고 처음 살 때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우들두들해요. 근데 스타게이저나 필드 컴퍼니 같은 그런 좀 럭셔리 제품군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걔네들은 아주 철판부터 말끔하게 다 사포질이라고 해야 되나? 샌드페이퍼 다 갈아내서 그 위에 시즈닝을 제대로 입히기 때문에 거의 뭐 넌스틱 코팅팬 마냥 반들반들해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무쇠팬이 좀 그래도 와일드한 맛에 막 터프하게 캠핑 가서 막 쓰고 막 굴리는 그런 맛에 쓰고 또 어떻게 대충대충 써도 금방금방 복구할 수 있고 이런 맛에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싼 돈 주고 무쇠팬을 사느니 다른 조리도구를 좀 더 사지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돈 많으신 분들 그리고 무쇠팬 뭐 길들이느라고 고생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좀 비싼 거 사셔도 되죠. 근데 이제 스타게이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주문하면 최소한 4주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쇠팬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조리 도구를 아무거나 막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팅팬 같은 경우에는 조리 도구를 이런 쇠로 만든 조리 도구 쓰면은 코팅이 다 긁혀 나가니까 절대로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근데 무쇠팬은 이런 쇠로 만든 조리 도구로 좀 막 긁고 막 긁어내고 막 이래도 거의 손상이 없으니까 이제 조리 도구 뒤집개 같은 거를 아무거나 막 쓰셔도 됩니다. 보면은 시즈닝이 한 5년쯤 쓰다 보면은 뭐 신어도 잘 되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들러붙긴 하는데 들러붙어도 살짝 긁으면 다 떨어질 정도로 이 정도거든요. 논스틱 코팅팬이랑 똑같은 수준의 그 논스틱 그러니까 들러붙은 방지 기능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실. 시즈닝 잘 되면 좀 들러붙은 거를 살짝만 긁어도 다 긁혀 나간다. 그 정도지. 이렇게 보세요. 이게 그냥 몇 번 이렇게 뒤척거려주면은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게 시즈닝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기 한 절반은 팬이랑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즈닝 제대로 못하고 급한 마음에 고기 스테이크 굽는다고 구웠을 때 고기 한 절반은 이 밑바닥에 붙어서 계속 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래 지나니까 이렇게 잘 들러붙지 않고 시즈닝이 잘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무슨 말 하다 말았죠? 그래서 비싼 거 돈 많으시면은 그리고 신경 쓰기 싫다 이러시면 비싼 거 사셔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싼 거 사서 쓰다가 나한테 이게 진짜 잘 맞는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비싼 걸 사시는 거지. 처음부터 막 비싼 무쇠팬 샀다가 녹슬고 버리고 안 써서 그거 처박아 놓게 되면은 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무쇠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쇠 그냥 녹여서 틀에다 부으면 끝이에요. 뭐 기술이고 뭐고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게다가 쇠는 굉장히 저렴한 재료예요. 금속 재료 중에서. 그러니까 장난질을 칠 건덕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쇠물 녹여서 부어서 식히면 나오는 게 이 무쇠팬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산 뭐 이상 쓰레기 넣어서 녹여서 만든 재료 뭐 사기만 안 당하면은 뭐 무쇠팬 그냥 저렴한 거 그냥 사시면 돼요. 굳이 로찌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 로찌는 5년 전에 살 때 이 커다란 스킬렛, 조그만 스킬렛, 그리고 튀김소 뚜껑 그리들이라고 하는 얇은 철판 이거 5피스 세트로 해서 제가 5만원? 6만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엄청 싸게 주고 샀죠. 거의 뭐 코팅팬, 싸구려 코팅팬 가격보다도 어쩌면 더 싼 그 정도 가격인데
얼마 전에 로찌 코리아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똑같은 구성으로 25만 원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 5배, 4배, 5배 더 비싸게 줘야 되니까 굳이 로찌가 뭐 그렇게 엄청 럭셔리 제품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로찌 코리아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굳이 무쇠펜을 살 필요 있나 싶고 그냥 저렴한 무쇠펜 파는데 보이면은 거기서 하나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처음 시작용으로 이런 조그만 무쇠펜 하나 살 때 이제 로찌 거 하나 사서 이거 정말 좋다 싶으면 이제 점차 제품군을 갖고 있는 제품군을 넓혀 가시는 게 좋죠. 이 고기는 이건 스테이크 굽는 게 아니라 김치 볶음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잘라서 구우면은 이제 안에 있는 물기가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거의 삶는 수준으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스테이크 구울 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삶은 고기가 되는 거지 이게 스테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물기가 나오면 그 물기 다 날아가고 이제 지방이 다 녹을 때까지 조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삶았다가 돼지고기를 튀기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튀김이죠 거의.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할 때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도 너무 고온으로 가열을 하신 거죠. 그 무쇠팬이 고온 조리를 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막 집에 불나는 것처럼 연기가 많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연기가 어느 정도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특히 스테이크 같은 거 구울 때 보면 이제 고온에서 잠깐 익혀서 다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스테이크 구울 때는 사실 집안에서는 거의 안 해요. 이 바깥에 베란다 나가서 하거나 그러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스테이크 구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면 저는 베란다에 있는 집이요, 앞마당 있는 집이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은 환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있던 집 학교 기숙사에서 할 때는 스테이크 굽다가 화재 경보기도 2번이나 울려갔어요. 그래서 막 소방관이 와가지고 경보 먹이면서 너 한 번만 더 화재 경보기 울리면 너 쫓겨날 줄 알아 막 경고도 먹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연기가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환기 잘 되는 환경에서 어지간하면 스테이크를 구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화구보다 큰 경우에 무쇠팬을 어떻게 쓰나요 하시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불 들어오는 범위가 이 정도잖아요. 근데 팬은 더 크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더 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갖고 계신 전기 스토브나 가스 스토브가 이 표면이 내열 처리가 돼 있는 경우에는 좀 커도 사용할 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이게 이제 그리들이라고 하는 철판인데요. 그 강철은 아니고 그 무쇠팬이에요. 이건 굉장히 넓어요. 크기가 이거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토브 위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화구보다 훨씬 더 큰데 내열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지간하면은 그 화구 2개를 다 가릴 정도로 큰 거는 위험하니까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거 지금 쓰는 이런 휴대용 버너 같은 경우에는 부탄가스 버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너무 뜨거워지면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휴대용 버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25인치 스플랫이거든요. 10.25인치 이 정도가 딱 한계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크면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화구 2개를 쓰는 무쇠 제품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길쭉하고 넓적한 네모난 무쇠팬 그릴팬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화구 2개를 겹쳐서 쓰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쓰라고 나온 용도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나 사용하지 아니면 캠핑 가서 숯불 구워놓고 사용하거나 그런 용도지 일반 가정에서 쓰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화구 2개를 커버할 일은 없다고 봐야죠.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커버되는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고기가 물이 거의 다 이제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럼 기름에다 대고 이제 튀기는 거예요. 그냥 온뚜껑 줄여서
이렇게 튀기듯이 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역시 이제 무쇠팬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왜냐면은 다른 코팅팬이나 스테인리스 팬에 비해서 좀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리도구 관리 같은 게 전혀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관리를 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이도 올라오는데요. 일단 처음 사셨을 때 초벌 시즈닝이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시즈닝은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막 소금이나 후추로 간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은 길들인다고 그러죠. 무쇠팬 길들이기. 그래서 무쇠에다가 기름을 입혀서 태워가지고 그 코팅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을 형성을 시켜주면 그 뒤로 밑에 기름을 바른 다음에 예열을 시키면은 재료가 잘 안 눌러붙고, 또 좀 눌러붙어도 슥슥 긁으면 금방 떨어지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 초벌 시즈닝은 이제 무쇠팬을 구입하신 다음에 기름을 얇게 발라서 그 오븐이나 아니면 이런 그 가스 버너 같은데 살살 태워주시면 돼요. 태워주시면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오븐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오븐이 훨씬 편하거든요. 오븐 온도 최고로 맞춰놓고 기름 바른 다음에 그거 엎어가지고 오븐에다 넣어놓고 한 2시간 정도 최고 온도로 태우고 1시간 정도 식히고, 또 기름 발라서 2시간 태우고 1시간 정도 식히고, 전 그렇게 한 4번 정도 해요, 보통 초벌을. 그럼 이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다 가죠. 그럼 이제 오븐 없는 사람은 그러면 무쇠팬 못 쓰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쓸 수는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기 잘 되는 집이면 앞마당이라든지 뒷마당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그래서 연기를 마음껏 풀풀 낼 수 있는 집이면은 그 무쇠팬 시즈닝 그냥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왜냐면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어디 캠핑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팬만 굽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다른 조리 도구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저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릴 스테인리스 팬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초벌 시즈닝을 끝낸 다음에 요리를 하고 나면은 세척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이거 다 볶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얼추 다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지고기 다 됐으면은 일단 치워 놓고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남는데, 너무 많으면 기름 범벅이 되니까 좀 따라낼게요. 이건 한번 걸러가지고 저는 모아둬요. 다 이렇게 모아뒀다가 돼지기름도 쓸 일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걸 돼지기름 라드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옛날에 무쇠팬 길들이기 할 때 다 라드를 썼어요. 이 돼지기름을 썼는데, 요즘에는 플렉시드 오일, 그 아마씨유가 그렇게 시즈닝 할 때 좋다고 아마씨유 많이 쓰죠. 근데 저는 미국 살다 보니까 이 플렉시드 오일, 아마씨유 이거를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팔아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들기름 쓰셔도 돼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무쇠 소 처음 사면은 이제 돼지 비계를 발라서 시즈닝을 하거나 초벌 시즈닝을 하거나 아니면 들기름 발라서 시즈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기름으로 시즈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는 김치를 볶아줄게요. 저는 사실 무쇠팬으로 요리하면서 김치까지 여기 볶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나중에 씻을 때 되게
막 늘러붙고 들러붙고 막 타고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김치 더군다나 여기 염분도 많이 있고 이래서 무쇠한테는 사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돼지고기는 여기다 튀기고 그다음에 김치랑 같이 볶을 때는 그냥 코팅팬 같은 데다 그냥 볶기도 해요. 그냥 돼지고기 따로 나중에 붙여서.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무쇠팬 닦는 것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니까 좀 무쇠팬을 좀 눌러붙게 지저분하게 좀 쓸게요. 이렇게 김치를 여기다가 볶아줍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들면서 확인하는 이유는 이게 부탄가스가 이게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화력이 지금 제대로 다 올라오나 지금 자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스 다 떨어지면은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치는 이렇게 볶으면 되고요. 사실 제가 좀 무쇠팬을 사용하면서 좀 이중적인 게 겉으로는 무쇠팬 좀 험하게 써야지 뭐 그게 무쇠팬 맛이지 하는데 그건 조리할 때만 그런 거고 또 이제 관리하고 세척하고 할 때는 되게 좀 애지중지 애착을 갖고 얘를 갖다가 관리를 해요. 좀 이중적인 게 그래서 김치 여기 볶는 거는 뭐 소금기 있는 거 볶을 수도 있지 스테이크도 다 소금 간 다 해서 무쇠팬에 들어가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잘 쓰면서 나중에 세척할 때 좀 들러붙은 거를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굵은 소금 가지고 빡빡 문지른다고 하는 영상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쇠인데 소금을 그렇게 문지르면은 녹슬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좀 꺼려지더라고요. 물론 다른 방법이 영 없으면 할 수 없이 그 방법이라도 써야 되는데 더 나은 대안이 있으니까 나중에 세척할 때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금 대신에 저는 다른 걸 씁니다. 김치를 볶고 그런데 사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딱 정석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쇠팬도 어떤 요리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리고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리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 큰 스킬렛하고 조그만 스킬렛을 제일 자주 써요. 그럼 얘네들은 제가 다 닦고 뜨거운 물로 닦고 그 기름 발라서 다 시즈닝을 한 번 한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기름을 다시 한 번 더 발라줘요. 버들버들하게. 왜냐면은 어차피 며칠 안 돼서 또 쓸 거기 때문에 기름이 산화되거나 끈적끈적해지기 전에 전 이걸 또 쓰거든요. 그럼 사용하기 전에 그냥 마른 수건으로 한번 쓱 묻어있는 기름 닦고 그냥 써주면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기름 코팅막이 이제 다른 습기라든지 다른 불순물들로부터 얘를 보호를 해주니까 그렇게 쓰는데 이제 좀 자주 안 쓰는 팬들 예를 들면 무쇠 냄비 같은 거는 전 뭐 저기 기름 가득 부어놓고 튀김할 때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씩 두 달씩 안 쓸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름 발라놓고 그냥 두면 끈적끈적하게 다 남죠. 그래서 요리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그 어떤 조리도구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답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법은 그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를 참조하셔서 이런저런 관리법들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신 다음에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관리법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뭐 맞다 틀리다 정답이 없으니까 그 제가 말하는 거를 100% 믿지 마시고 그 다른 자료도 잘 참조해서 이 중에서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겠구나 싶은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기를 다시 넣어서 같이 볶아줄게요.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무쇠팬을 장점 왜 무쇠팬을 쓰냐 하면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뭐 로지코리아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별다른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센 물 녹여서 부어서 굳히기만 하면 되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터프하고 어지간해서는 이제 그냥 대대손손 물려줘가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잘 깨진다고는 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깨져요.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총 쏘는 게임인데 거기 보면 엉덩이에 사람들이 이 무쇠 후라이팬 들고 딱 매달아 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뜨거운 팬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그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이제 이게 비틀리면서 깨지는 것만 아니면
뭐 어지간해서는 깨질 일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터프하게 쓸 수 있다, 터프하게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사용 가능한데 이제 그것도 사실 코팅팬 말고 다른 팬들은 다 오랜 세월 사용 가능해요. 얘 다 금속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 팬이나 아니면 구리팬 같은 거 다 저보다 오래 살아요, 걔네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는 오래 가는데 그 오래 가는 세월만큼 관리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애착이 되게 강하게 생겨요. 저는 이 무쇠팬 쓸 때마다 얘가 경험치 막 먹으면서 막 레벨업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는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매끈해지면서 코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 이제 고온 조리가 된다는 거. 높은 온도에서 이제 요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코팅팬을 못 쓰니까 무쇠팬이 제일 자주 쓰는 대안 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까지 다 통짜로 쇠기 때문에 얘는 이거 조리하다가 그대로 오븐에 넣어도 돼요. 실제로 그 서양식 요리법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이게 팬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다가 오븐에 넣고 마저 조리를 하는 그런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손잡이에 뭐 손 편하라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같은 거 달려있는 그런 제품들은 오븐에 넣을 수가 없는데, 얘네는 오븐 조리도 가능하고 쇠이기 때문에 자성이랑 반응해서 이제 인덕션에도 쓸 수 있고, 아무튼 전자레인지 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무쇠팬이죠. 사용하기가 좋고, 그리고 웃긴 게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걸로 요리를 하면 요리에 철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빈혈 있으신 분들은 무쇠팬으로 요리해 먹으면 굉장히 도움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정성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쇠에 녹이 생기는 걸 굉장히 다들 무서워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쇠 녹이라는 건 산화철인데 얘가 먹고 막 바로 죽거나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의외로 뭐 많이 먹어서 몸에 좋을 건 없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몸에 위험한 그런 극독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민간요법으로 임산부들, 그 아이 가지신 여성분들이 이제 철분을 태아한테 뺏겨서 이제 빈혈 생기면은 민간요법으로 뭘 했냐면, 이제 녹슨 못을 표주박 같은 데다 넣고 물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 물 마셨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아니면 그 원양항에 나갔던 선원들이나 죄수들은 철분을 섭취할 방법이 없으니까 녹슨 못에 그 녹을 긁어가지고 먹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고, 뭐 철분 때문에 무쇠팬을 꼭 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 철분제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철분을 섭취를 하겠다고 무쇠팬을 써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고, 철분 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맛이 살짝 달라지는 그런 경향도 조금은 있어요. 그 쇠 맛이 나는데 뭐 그 쇠 비린내가 엄청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가면서 어떤 요리는 좀 그런 독특한 풍미가 생기는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쇠팬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제 그 대신에 단점은, 자, 다 됐네요. 이제 돼지고기 김치볶음 다 됐습니다. 이거 이제 밥 위에 얹어 먹으면 되죠. 그래서 장점은 그런 게 있고, 애착이 생긴다, 고온 조리하기 좋다, 터프하다, 뭐 철분 함량을 높여준다, 뭐 이런 게 있고, 단점은 무겁죠. 이런 거 무게가 제가 지금 이렇게 들면은 가벼워 보이지만 안 가벼워요. 절대 안 가벼워요. 그래서 다른 팬들은 패닝이라고 해서 이 팬을 아주 이렇게 팬을 움직여가면서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무쇠팬은 그랬다가 손목 나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그 찬장에 넣어뒀던 무쇠팬 요리하려고 꺼내려면은 그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이거 좀 꺼내달라고 부탁해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이제 무거워요. 무거운 게 하나 단점이고, 그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뭐 관리가 익숙해지면은 관리가 쉽다 하지만,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다른 팬들에 비하면은 관리가 좀 어렵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뚜렷해요. 무쇠팬은 이게 뭐 절대적인 답일 수가 없어요. 보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조리도구 시장은 크게 3파전이에요. 하나는 코팅팬, 제일 많이 쓰는 코팅팬, 그리고 무쇠팬. 3파전이에요. 하나는 코팅팬, 제일 많이 쓰는 코팅팬, 그리고 무쇠팬. 3파전이에요. 하나는 코팅팬, 제일 많이 쓰는 코팅팬, 그리고 무쇠팬. 3파전이에요. 하나는 코팅팬, 제일 많이 쓰는 코팅팬, 그리고 무쇠팬.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팬. 보통 가정에서 요리 좀 한다 하시면 이 셋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 세 개가 다 살아남았다는 소리는 그만큼 각각의 조리도구가 다 장단점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뭐 장점만 있으면 걔가 다 시장을 석권을 했죠. 근데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요리를 주로 하느냐, 나한테 제일 맞는 게 어떤 거냐, 그걸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남들이 뭐 무쇠팬 쓰니까 되게 맛있어요 한다고 득달같이 무쇠팬 샀다가 처음 초벌 시즌인 때부터 막 화재 경보가 울리면은 그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요리를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제일 잘 맞는 조리도구가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척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면 좋을 만한 액세서리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이제 무쇠팬을 먼저 세척을 가장 먼저 할 때 이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들러붙은 것들을,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이 들러붙은 것들을 뜨거운 물로 먼저 다 씻어내줘야 돼요. 막 팬이 너무 뜨거울 때 물을 부어버리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 식었을 때, 아직 뜨겁긴 뜨거운데 살짝 식었을 때 이제 물을 틀어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팬을 닦아주는데, 다른 것보다 이 솔이 좀 딱딱한 솔이 있어요. 이 세척용 솔이 있는데 이거 하나 사시면은 무쇠팬 닦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이걸 한번 이렇게 쓱 돌려가면서 뜨거운 물 부어가면서 닦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쇠팬이 시즈닝이 잘 안 된 경우에는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닦는다고 해도 하나도 안 닦여요. 다 들러붙어가지고 새카맣게 눌러붙어서 타가지고 진짜 다 긁어내야 되는데, 시즈닝이 어지간히 잘 됐으면은 이렇게 뜨거운 물로 쓱쓱 한번 이렇게 돌로 문질러 주기만 해도 이렇게 얼추 다 씻겨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안 떨어지는 것들은 저는 보통은 이제 키친타월, 페이퍼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서 한번 슥슥 긁어주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눌러붙어서 이제 안 떨어져 나간다 하는 게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소금, 굵은 소금을 다른 분들은 많이 쓰시는데, 저는 쇠 굵은 소금 문지르기가 좀 꺼려져서 굵은 소금은 안 쓰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무슨 쇠사슬 갑옷에서 좀 뜯어낸 것 마냥 이런 사슬로 만든 이런 행주라고 해야 되나? 사슬천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사슬 조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처음 무쇠팬 살 때 보니까 연관 상품으로 뜨길래 혹시나 싶어서 하나 사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슬슬슬 이렇게 한번 긁어주면 어지간히 붙은 것들 다 떨어져 나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나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쇠 수세미로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도 받았었는데, 쇠 수세미로 이렇게 늘려붙은 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쇠 수세미로 긁으면 이 음식물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부분까지 다 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팅한 게 벗겨져요. 시즈닝에서 애써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코팅을 해놓은 게 그 쇠 수세미 지질을 하다 보면은 이게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더 평평하다고 해야 되나, 거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로는 긁으면은 주로 음식물 부분만 긁고 옆에 있는 부분은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눌러붙은 음식을 긁어낼 때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걸로 뭐 세게 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문질러주면은 눌러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걸 써서 음식물 찌꺼기들 붙은 것들을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뜨거운 물 부어서 돌질 한번 더 해주면 1차 세척은 끝이 납니다. 이걸로. 보면 들러붙은 거 하나도 없이 이제 깨끗하죠. 사실은 제가 오늘은 좀 태워가지고 눌러붙게 한 다음에 좀 빡세게 좀 힘들여가지고 세척을 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들러붙었네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일단 씻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불 위에 올려서 이 물기를 다 닦아내야 돼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세척이 끝난 팬은 이제
행주나 다른 천 같은 걸로 물기를 한번 슉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 위에 놓고 이제 물기가 다 날아가도록 한번 더 가열을 줍니다. 너무 뜨겁게 가열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장자리에 손을 댔을 때 뜨거워해서 못 될 정도, 그 정도로 달궈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달군 다음에 기름을 얇게 발라서 뜨거운 팬에 놔두면은 이제 이게 무쇠팬을 관리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시즈닝인데, 초벌 시즈닝 때와는 다르게 이제 좀 가볍게 한번 기름 코팅막을 입혀주는 그런 차원의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저는 사실 초벌 시즈닝 할 때는 기름을 그렇게 상관 안 해요. 왜냐면은 제일 뜨거운 온도의 오븐에서 막 2시간씩 구워버리면 뭐 어떤 기름을 쓰건 간에 다 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찌 그 공식 설명서를 봐도 굳이 어떤 기름을 써야 되는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용 기름이면 다 된다, 뭐 이런 설명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래도 저기 코팅막이 잘 입혀지는 기름이 좋으니까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쓰라고 한 거고. 그런데 관리할 때는 이 시즈닝 할 때 진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기름 썼다가는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름 때문에 끈적끈적해진다는, 그런, 왜 이렇게 끈적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안 끈적거리게 관리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게 기름을 너무 많이 발라서 하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제대로 안 태워서 오랫동안 뜨거운 팬에 제대로 안 데피고 그냥 기름만 발라서 이게 다 안 타는 바람에 끈적해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런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이런 거를 안 바르고 그냥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그런 걸 대충 바르는 바람에 그 기름이 끈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벌 시즈닝 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관리를 할 때는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발라주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뜨거워졌으니까 불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그 페이퍼 타월, 종이 타월로 이거 기름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급적이면 페이퍼 타월 말고 이 보풀 안 일어나는 극세사천 있거든요. 극세사천 이거 뭐 저는 이거 한 장에 1,000원 주고 샀는데, 그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극세사천으로 시즈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표면이 살짝 우들두들한 면이 있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페이퍼 타월 가지고 기름을 발라버리면은 그 종이 타월이 보풀이 다 일어나면서 그 종이 쪼가리가 여기에 다 들러붙어요. 그러면 뭐 시즈닝 하나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극세사천, 보풀 안 일어나는 극세사천을 하나 장만을 하셔가지고 이 천으로 그 기름칠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칠 할 때 얇은 코팅막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부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짝 한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했다가 영 모자란다 싶으면 그냥 나중에 더 기름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극세사천으로 이렇게 기름을 얇게 한번 펴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뜨거울 때. 그럼 얘가 이제 코팅이 되면서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음식물도 안 들러붙고 하는 그런 좋은 팬이 되는 거죠. 전체 한번 다 칠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시즈닝을 잘못하고 관리가 잘못되면은 이제 녹이 쓸 수밖에 없어요. 무쇠니까 녹이 쓰는데, 그래서 녹 쓰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 버려야 되나요? 하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쇠 녹은 그렇게 막 몸에 해로운 거 아니니까 막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녹이 생기면 근데 보기도 안 좋고 뭐 건강에 좋을 것도 없으니까 살짝 녹이 생긴 거는 이런 타월에 기름 적셔가지고 녹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문질러주면 녹이 어지간한 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시즈닝 제대로 하시면 되고요. 녹이 너무 심하다 싶을 경우에는 사포나
쇠 수세미로 그 녹 생긴 부분을 팍팍 긁어내면은 이 검은색 코팅 다 벗겨지고 그 안에 이제 무쇠펜 본연의 색이 드러나요. 무쇠펜이 보면 다들 검은색이라서 무쇠는 검은색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코팅 때문에 검은 거고, 이 코팅 다 벗겨질 때까지 계속 그 문질러주면 쇠 수세미 같은 걸로 문질러주면 그 안에 이제 회백색, 은백색의 그 무쇠펜 본연의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녹이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녹 다 사라지고 그 색깔 나올 때까지 벗겨내신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시즈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녹슬어도 얘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냥 좀 몸이 번거로워질 뿐이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쇠펜에 녹슬 정도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한 석 달 정도 안 써도 이게 녹이 잘 안 쓸더라고요. 제가 녹이 쓴 경우가 딱 두 번인데, 하나는 그 무쇠 뚜껑, 그 처음 살 때 세트로 들어왔더니 무쇠 뚜껑이거든요. 이 무쇠 뚜껑은 제가 쓰고 나서 세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얘는 한 석 달, 넉 달 안 쓰고 처박아 놨더니 얘는 여기에 살살 녹이 막 쓸더라고요. 근데 녹 쓴 거 그냥 기름천으로 한번 쓱 닦아내고 시즈닝 한번 다시 해주면 이렇게 멀끔해져요, 다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펜 놓은 자리에 싱크대에 이제 물이 조금 샜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방치를 해뒀어요. 그랬더니 그 물방울을 계속 맞았던 펜이 그 물방울 맞은 자리만 녹이 쓸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사포로 다 갉아내고 그 부분만 다시 시즈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제 무쇠펜은 어지간해서는 녹이 안 쓰고요. 그리고 그렇게 녹이 쓸 정도로 무쇠펜을 가끔 사용할 것 같다 싶으면은 굳이 솔직히 무쇠펜을 사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석 달 동안 안 쓸 거면은 무쇠펜 말고 차라리 스테인리스 스틸 펜으로 요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비교는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또 추가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손잡이 부분에다 그 막끈을 묶어가지고 손잡이 대신 미끄러지지 말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끈이 참 겉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이걸 오븐에 넣을 수가 없어요. 오븐에 넣으면 막끈이 막 타니까 좀 타고, 그리고 세척할 때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 헝겊으로 만든 손잡이 이런 걸 사용해요.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이걸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방용 행주, 보통 요리사들은 이제 앞치마 두르고 주방용 행주 한두 개씩 여기다 꽂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로 모든 일을 다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없을 경우는 이거 주방용 행주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행주 같은 걸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손에 익으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아니면은 이 헝겊으로 만든 거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거 하나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청소용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솔하고 쇠사슬 천 그 정도 있으면 거의 뭐 모든 경우에 다 세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무쇠 펜 제품들 한번 설명을 쭉 드리면서 그 어떤 용도에 맞을지 한번 보시라고 한번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샀던 게 그 로찌에서 나온 5피스짜리 5조각짜리 세트인데, 이제 스킬렛, 이게 후라이팬이 아니라 스킬렛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두께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서 음식물 잘 안 튀어나가고 기름이 좀 덜 튀는 이런 후라이팬을 이제 스킬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8.5인치, 이 길이가 8.5인치쯤 되는 좀 조그만 스킬렛이에요. 이거보다 더 작은 무쇠팬도 있는데 그런 무쇠팬들은 실제로 요리를 할 때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조금해서. 그래서 요리를 한 다음에 뜨겁게 달군 그런 조그만 팬에 담아놓고 서비스용 그릇 대신에 쓰던지 아니면 장식용으로 사용하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 8.5인치 팬보다 작은 팬은 실제로 요리를 할 수 없고 이게 아마 거의 마지노선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혼밥용, 혼자 먹을 요리하는 용도로 조그맣게 쓰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25인치 스킬렛, 이건 좀 더 큰 거, 이건 이제 제대로 요리할 때 쓰는 거죠.
이거 이제 좀 식었으니까, 자, 기름칠, 아까 뜨거울 때 기름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름 안 묻은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럼 이제 여분 남아있는 기름들을 이렇게 닦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얘가 안 끈적거려요. 그 기름칠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제 끈적끈적하게 남죠. 근데 저는 이거 다 식으면 어차피 저는 기름칠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면 내일 모레 한번 또 쓸 거기 때문에, 기름칠 해뒀다가 이제 요리하기 전에 닦아내고 쓸 거기 때문에 기름칠 할 건데, 이제 좀 오래 보관을 하신다 싶을 때는 안 끈적거리게 하려면은 이렇게 좀 식은 다음에 남아있는 여분의 기름을 한번 이렇게 닦아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끈적끈적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10.25인치 스킬렛,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얇은 철판 같이 생긴 그리들이라고 하는 얇은 좀 큰 철판이에요. 이거는 이제 미국 애들은 보통 이제 이 위에다가 베이컨 몇 줄, 소세지, 그리고 달걀 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식사용으로 여기다 다 구워서 이거 팬 통째로 이제 들고 가서 놓고 아침 식탁에 놓고 식사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얘를 딱 한 가지 용도로밖에 안 써요. 뭐냐면 비 오는 날 파전 구워 먹을 때 딱 파전 구워 먹는 용도예요, 얘는. 그래서 파전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고요. 아니면 호떡 구워 먹는다든지 이럴 때 쓰기 좋고요. 그거 외에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건 지문이 아주 남아있네. 얘는 좀 뜸하게 쓰는 그런 펜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뚜껑, 이거는 스킬렛에도 쓸 수 있고 이제 무쇠 솥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뚜껑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우둘두둘하게 돌기가 나 있는 게, 음식할 때 이렇게 뚜껑 덮어 놓으면은 증기가 차가지고 이 가장자리로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음식들은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는다고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 전체에 고르게 물기가 떨어지게 이렇게 고안을 해놓은 새 솥 뚜껑인데요. 문제는 이 돌기 때문에 기름칠하기도 어렵고, 시즈닝을 해도 이런 팬 위에 놓고 이렇게 구울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이거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시즈닝 관리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뚜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는 진짜 거의 안 쓰고, 그 대신에 로찌에서 나온 이 유리 뚜껑 하나 따로 샀어요. 이게 가볍고 쓰기 편하니까. 문제는 이제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라서 얘는 오븐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 대신에 그 간단한 요리할 때는 뚜껑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냥 이 뚜껑을 그 위에다가 스킬렛이나 솥 위에다가 두고 사용을 합니다. 그 5피스짜리 세트 마지막은 무쇠솥이에요. 이 무쇠솥은 엄청 크죠. 이게 1갤런들인데 1갤런이면 얼마냐. 그 굉장히 나름 큰 솥이에요. 이거는 저는 튀김솥으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름 채워놓고 치킨 튀겨 먹는다든지 감자튀김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해요. 튀김솥으로 쓰고, 아니면은 그 기름기 많은 곰탕 같은 거, 곰국 오랫동안 우려낼 때 그럴 때도 사용을 하는데, 주로 튀김솥으로 쓰죠. 제가 자료화면 보여드릴게요. 그 튀김솥으로 쓰면서 이제 치킨 튀겨 먹고 핫도그 튀겨 먹고 이럴 때 많이 썼고요. 다섯 피스 기본 세트에서 이제 추가로 장만을 게 이 그릴팬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우둘두둘하게 요철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쇠팬에다가 스테이크를 구우면은 그릴 마크라고 해서 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검게 마크 생기는 거 있죠? 이게 그릴처럼 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저는 스테이크 구울 때는 얘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테인리스 팬을 쓰거나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샀던 게 여기 전용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도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그릴 요철이 나 있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냐? 이 2개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샌드위치를 위에 올려놓고 얘로 꾹 누르면은 빠니니, 이탈리아식 샌드위치, 그 빠니니 만들 때 쓰는 빠니니 프레스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예전에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샌드위치에 이 그릴 마크 내는 거랑 안 내는 거랑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뭐 제 입맛에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비싼 돈 주고 뚜껑을 따로 샀죠. 이거를
그 샌드위치 눌러 먹을 때 쓰는 오직 그 용도로 이제 샀고, 얘는 스테이크 구워 먹을 때 사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관하실 때 이런 렉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 보관함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고 뚜껑 같은 거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관해 놓으시면 굳이 이제 팬들끼리 안 들러붙고 이제 기름도 안 묻고 이렇게 오래 보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렉 하나 장만하셔서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쇠는 무겁기 때문에 이 무쇠팬도 지탱 가능한 그런 정리함을 쓰셔야지, 막 얇은 거 쓰시면 얘네들 다 휘고 뭐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 무쇠팬용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렉을 하나 사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대충 설명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달걀 후라이 하나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사실 굳이 무쇠팬에 달걀 후라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전문가들도 그 달걀 오믈렛 같은 거 만들 때는 그 논스틱 그 코팅팬을 씁니다. 보통 그 달걀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섬세한 단백질이라 무쇠팬으로 잘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그 수많은 무쇠팬으로 달걀 후라이하는 동영상이 올라오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자랑하고 싶어서요. 이 시즈닝이 어지간히 잘 되지 않고서는 달걀이 다 들러붙게 돼 있거든요. 고기는 안 들러붙어도 달걀은 들러붙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자 봐라 내 팬이 이렇게 시즈닝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안 들러붙는다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달걀 후라이를 많이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저는 오늘 이제 무쇠팬 설명하는 영상을 찍는 김에 달걀 후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이제 달걀 조리 온도에 맞춰서 불을 낮춰주시고 팬을 예열을 하는데, 제가 기름을 먼저 넣은 이유는 이제 팬 가열하고 기름을 넣어버리면은 얘 기름이 아직 덜 차가울 때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기름에다가 달걀 깨서 넣어버리면 들러붙고요. 저는 이렇게 기름 부어서 안 타게 불 조절 잘 해서 예열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오래 가열을 해주시면 가장자리까지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달걀 하나 깨서 넣으면 되고요. 이 달걀 한 손으로 깨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이제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은 오 달걀 한 손으로 깬다 멋있다 막 이러죠. 이게 그 옛날에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꽃미남 남주인공이 요리를 하면서 한 손으로 달걀을 깨요. 그러면 이제 영화관에서 그거 보던 여자 관객들이 다 막 숨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화관에서 여자 관객들 숨 넘어가는 소리를 딱 두 번 들었는데, 하나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이 달걀 한 손으로 깨는 거랑 또 하나는 반지의 제왕에서 레골라스가 말 한 바퀴 돌면서 타는 거랑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괜히 막 똥폼 잡고 앉아있네 막 그랬는데 해보니까 은근히 그냥 어렵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달걀 깨는 거 연습해 놓으시면 그냥 왠지 요리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스킬입니다. 저 달걀은 무쇠팬에 구울 때는 어떻게 해도 그 코팅팬처럼 그렇게 안 들러붙지는 않아요. 살짝 달라붙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뒤집개로 살짝 그렇게 긁어주면 얘가 그 팬에 안 들러붙고 잘 떨어져 나오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달걀 안 깨지게 조심해서 긁다 보니까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달걀 이렇게 썰고 내도 이 아래쪽이 이게 붙은 게 거의 없잖아요. 시즈닝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이 들러붙은 거 긁어내려고 해도 얘네들이 떨어져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팬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겠다고 계속 들러붙어 있는데, 시즈닝이 잘 돼서 이게 표준막이 잘 형성될 경우에는 이렇게 들러붙지 않고 잘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깜빡한 게, 이제 이거 세척할 때 세제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제 쓰는 걸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기름막이 뜨거운 물로 씻어내도 이제 기름막이 좀 남아있는 거를 그걸 나중에 시즈닝 하면서 점점 코팅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건데, 세제로 씻어내면 이제 그 기름, 미세한 기름막도 다 씻겨 나가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그 세제가 이 코팅돼 있는 이 미세한 구멍 안에 남아서 음식 맛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제는 가급적이면 안 쓰고 그냥 뜨거운 물로 씻고 달궈서 기름칠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달걀 후라이 무쇠팬으로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 들러붙고 깨끗하게 떨어지죠. 갓 지은 흰쌀밥 놓고요. 그 위에 방금 볶은 돼지고기 김치볶음을 얹어줍니다. 방금 한 달걀 후라이 하나 올려주면, 네, 이렇게 해서 한 끼 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스테인리스 팬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로는 가지 않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